이란 전쟁 2단계 레짐 체인지 앤드 피니시 더 잡. 이충근 TV. 이란의 현 상태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가 권위를 가지고 단일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번 전쟁의 특징, 전쟁 시작되자마자 전쟁 지휘부를 제거했다는 전쟁사의 이면, 즉 항복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세력이 없다. 이란은 중구난방이 되었다. 이란의 강경파 IRGC 이슬람혁명수비대 잔당들이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강경파들은 과연 휴전이 가능할지 MOU가 평화조약으로 발전될 수 있을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MOU 체결로 곧 20일 만에 이란 도발 호르무즈 통과하는 3척의 상성 공격. 트럼프는 이란의 새 정권이라는 말도 썼을 정도로 기대했다. 해군도 없는 이란이 어떻게 대규모 군함을 갖춘 해군은 없지만 작고 속도 빠른 모터포터들이 남아있고 일부 드론이 남아있다. 해적 수준의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공격을 당하고 바로 보복을 배로 주는 거,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란과의 딜을 더 이상 원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못하다고 말했고 미국은 이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Finish the job. 미국 중부사령관은 미국이 이번 작전에 동원한 무기 A-10, 아파치 헬기 등은 해적화된 이슬람 공화국 수비대 잔당들을 공격하기 최적화된 무기들이다. 이란과의 양해각서는 무효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열한 자들이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도 제정신이 아니며 병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들과 협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와 합의를 해놓고도 그들은 언론에 가서 아니다, 우리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리석습니다. 나로서는 이제 끝입니다. 더티 플레이어즈라는 표현을 했네요. 폭스 뉴스에서. 이란을 상응하는 보복이 아닌 압도적 보복, 앞으로는 더 큰 보복을 할 것. They are sick, something wrong with them.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장례식을 치르라고 했죠. 그런데 그놈들은 이제 배틀을 향해 로켓을 쏘기 시작했어요. 배들을 향해. 그래서 우리들은 어젯밤 그들을 세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들은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들은 쓰레기들입니다. 골든 창이라고 그 반중학자가 있죠. 미국에. 우리는 폭격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더욱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이란 경제를 향해 5억 달러 손해를 가할 수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시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폭격은 오직 이란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에만 한정되면 될 일이다. 그리고 하그르섬 점령 가능성,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라고 하죠. 여기를 미국이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제정치 심리학이라는 것은 없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 편집 때문에 여기다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적과 전쟁은 인간이란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 거꾸로 ESG가 이 지구에서 같이 살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말하지 않고 말하기, AI는 절대 못한다.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버에서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 상당히 웃기면서 강의도 잘했었고, 그러나 지금 은둔 모드로 들어가 있는데 새로 책을 내 가지고 북 언더스탠딩에서 초청을 해서 그 책 소개를 하는, 그 핵심 주제를 하는 방송이었는데 5부까지인데 하도 그 오래간만에 이런 분야를 저도 이 심리학 분야 책을 좀 읽어본 게 있어가지고 기본 소양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2007년 터치
인터페이스의 탄생, A와 상호 주관적 터치가 가능할까? 인간만 눈을 마주친다. 개도 눈을 마주친다. 그래서 개가 인간과 같이 설계된 모양입니다. 인간의 눈은 흰 공막은 유단히 크죠. 눈 맞춤이나 시선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의 탄생, 사이버 스페이스다. 김정은 박사는 인간의 의사소통이 단순히 언어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상호 주관성, 인터서브젝티비티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협력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인간은 유아기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순서 주고받기, 턴테이킹 학습을 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생각하는 능력을 키운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끊는 행위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와 사고 과정을 무시하는 폭력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인간은 함께 보기, 조인트 어텐션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공유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정보 뭔지 잊어버렸네요. 를 넘어 사랑, 우정, 정보 교환이죠. 조직 문화, 문명 형성의 기초가 된다. 함께 보기가 유발 하라리의 인지혁명이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역시 결국 인간이 함께 상상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능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하기 어려운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대화는 단순한 언어 처리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며 적절한 순간에 반응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인간다움의 본질은 정보 처리 능력이 아니라 타인과 세계를 함께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핵심 주제에 대해서 다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언더스탠딩에서 요약한 내용들이에요. 인간 소통의 핵심은 상호 주관성이다. 유학이 순서 주고받기는 인간관계와 언어 습득의 기초다. 상대방의 말을 끊는 행위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다. 인간은 함께 보기, 조인 어텐션을 통해 공동의 관심과 의미를 형성한다. 사랑과 우정, 조직 문화는 공동의 상상과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AI는 정보 처리보다 어려운 공동 사고와 공동 감정을 구현하지 못한다. 관점 전환과 공감 능력은 인간 협력과 문명의 핵심 기반이다. 성공할수록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메타 인지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같은 심리적 구조를 가진다. 인간다움의 본질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이 있다. 근데 앞에 이제 전쟁 이런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함께 생각하고 느끼지 않는 주적 및 전쟁 상태의 인간다움이 아니란 얘기 아니냐. 다만 그 적을 이걸 제가 써놓고도 잊어버렸네. 오히려 그 적과 전쟁하는 것이 인간다움의 본질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은 타고난 본능, 심리학 이런 걸 떠나서라도 같은 종을 죽이는 종이 인간과 그 침팬지만 동족끼리 죽이고 한다고 그러죠. 이게 독특한 거죠. 그렇게 또 그런 부분에 이 정치 심리학은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터치, 눈맞춤, 공간, 설명하는 순서 중에서 공감이란 게 정서 조율하고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공감하지 않는 입공지가 처진 3대 집단이 있다. 사장, 교수, 고위공무원. 저도 사실은 그래서 웃을 때 입꼬리가 좀 올라가도록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근데 눈은 안 웃으니까 그게 이제 좀 부자연스러운 거죠. 정치는 관심은 달라도 같이 살아가야 될 틀이다. 여기까지는 약간 터치를 했어요. 정치에 대해서. 사이버 스페이스 최첨단 경험하는 한국이다.
서로 죽이는 한국 정치인으로 한국이 망할 판이다. 요건 제가 쓴 것 같은데, 정서경호는 수도관이다. 메라이언의 법칙으로 해서 우리 대화에는 시각적 요소가 55%더 제일 많고 청각적 요소가 38%, 그리고 신뢰와 호감 형성에 영향에 한 것은 언어, 말로 하는 것은 7%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불편 사회에서는 베이비 토크를 한다. 말꼬리를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렇다네요. 정서 경호되지 않는 사회 어그로. 어그레션에서 나온 게 어그로인데, 자기 의견을 선동할 때 어그로를 끈다.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어그로가 넘쳐나는 이유.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부정성 우선,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가설. 부정적 자극이 긍정적 자극보다 더 빨리, 더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요거, 요거 맞는 얘기일 거예요. 정서 조율, 어펙트 어튠먼트. 아기와 엄마는 서로 정서를 흉내낸다. 어떻게? 창조의 비밀, 인간 자아의 탄생이다. 감각의 교차 편집, 텍스트 데이터 10%뿐이 안 된다. AI가 습득하는 것은 감각적 데이터를 현재 AI는 다룰 수 없다. 뭐 말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는 하죠. 남의 말 끊는 사람 회사의 암적 존재다. 이번 그 방송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들, 터치, 눈맞춤, 정서조율, 순서 바꾸기를 대화, 소통을 하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먼저 이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함께 보고, 그 다음에 관점 바꾸기도 한다. 이 목적을, 대화한다는 소통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도구적 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콘텐츠는 혹은 셀프 퇴계 분석해서 방송에 올리고 또 이렇게 생존 우선순위를 하는 입장에서 숫자로 표시하는 회계가 인지혁명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로 서로 읽는 거죠. 그것이 인지혁명이라는 게 코그니티브 리볼루션 해가지고 유발 노아 하라리가 표현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보는 능력, 의미 없는 대상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중실제, 듀얼 릴리티의 상상의 지속,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보는 능력,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숫자, 회계의 숫자는 함께 보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를 해봅니다. 스탠리 밀그람이 올려다보기 실험을 했다는데 이런 것도 소개를 했고,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거를 메타인지로 풀어내야 된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무한순환의 탈출구가 메타다. 참 메타라는 말이 어렵네요. 개인에게 불안은 운명이다. 형용사 인디비주얼, 불가분의 관계의 노임. 명사 인디비주얼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독자. 이렇게 어원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존재 확인의 특별한 기술, 하차감, 차에서 내릴 때 비서가 문을 열어줄 때, 또 명함. 독일 방랑장인이 독특한 제조업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산책자, 비 오는 날의 파리거리, 뭐 이런 걸 상징하고 있고, 영국은 신사, 젠틀맨의 그 존재 확인의 그것을 발달시켜 왔다.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근데 독일이 방랑자다. 원더러, 그 프랑스 말로 스페인 말로 데스테라도라고 하더만요. 근데 일본의 표준화된 교양은 리스트 교양이다. 언제? 신초사에서 세계문학전집 1926년에 100권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 근데 한국의 교양은 뭐냐? 입학시험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모든 과거를 리셋시켰다.
신분제도도 없어지고 장관 어쨌든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테스트를 통한 자기 입증의 윤리학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해방 후 형성된 한국인의 자기 입증의 윤리학. 타인과 비교하고 객관적 지표로 증명해야 되고 외부 승인의 의존성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0년 전에 경험한 거죠. 저로서는 지금 자기 존재감 이런 것들이 뭐 독자에 관계없이 제가 저한테 소리 내어 읽어서 저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또 그 스루프 회계 분석을 고려 회계라고 명칭을 하면서 이 나이 먹은 세월을 제 스스로 그 존재감을 만들면서 저는 지내고 있죠. 자기 입증 실패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는데 억울함이라는 우리나라 표현이 있는데 외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다. 억울함, 관도한 표현하기를 만들고 분노와 적개심을 만들고 자기 파괴에 이르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좌우 자꾸 나누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체적 관점의 회복이다. 주체적 관점. 이상하게 우울한 당신 취향이 없어서다. 주체적인 삶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해라. SNS의 알고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자신이 좋아하는 것 취향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플로우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에서의 플로우는 몰입이라고 번역을 하네요. 또 재미있는 사람만 성장한다. 실력은 있는데 지루하죠. 그리고 난이도가 높으면은 불안하죠. 그러나 이 재미를 느끼는 사람만 성장한다. 셀프 리프렉션, 자기 반성이 아니고 자기 휴식을 해라. 이 번역이 일본 번역은 반성은 잘못됐다. 휴식이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네요. 인너 비주얼 퍼스펙티브 테이킹. 쉬는 것과 노는 것을 구별하라. 적정각성 수준. 책을 줄을 치거나 메모하는 것은 저자와의 대화이며 동시에 나와의 대화이다. 제 이 뒤에 보이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 들이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또 그거를 정리하면서 그럼 저는 그 저자와 대화를 한 거네요. 모든 중요한 행사에는 불을 피운다. 모든 종교에도 그렇고 춤도 추고 음악도 들어가고 의미를 부여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섹스는 기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 아주 우수한 지도자를 임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음악은 배신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리듬을 갖고 있다. 결론. 그래서 어떡할 거냐? 주체성을 찾는데 감탄과 존중의 심리학을 위하여라고. 내면화된 선생님 감탄.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 존중의 문화가 없어진 한국. 감탄해 주라. 내 경험은 내 존재. 우리도 있었다. 얼치고 지화하자 등 없지. 우리도 그런 거 당연히 있었다. 내가 행복한 맥락을 찾아라. 이렇게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서 오후까지 돼 있는 것 중에서 나름대로 편집을 해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났어요.